문재인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00석도 모자라서 400석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늘리자고 하는 얘기 좋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일단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책 엑스포라고 국회 앞마당에요. 텐트를 치고 이제 정책을 설명하는 오늘 행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묻는 그 설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351명, 국회의원 정수는 351명 정도 넘어야 된다, 적당하다 이런 스티커를 붙이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제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그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적다. 400명은 돼야 된다.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여성 30% 할당 제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OECD 국가, 그러니까 이게 좀 잘 사는 나라들의 그 모임인데 네. 거기에 비해서 평균에 비해서 적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OECD 지금 국가 1인당 그 국회의원 1명당 국민 수는 9만 명 정도인데 지금 한국의 경우는 16만 명 정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1명당 국민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의원 숫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했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권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 내려놓으면서 개혁의 의지를 보여드리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뭐 특권 다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의원 정수의 문제는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민정서법상 어려울 겁니다. 예. 우리가 지난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요. 예. 지난 2012년에 299석에서 한 석 늘었어요. 네. 그 세종시가 생겼다는 명분으로 그것도 공직선거법 본문에 못 넣고 부칙 조항에다 슬쩍 끼워 넣어서 한 석을 늘렸는데 엄청 욕먹었어요. 그때 여론에. 그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의원 수를 늘릴 만큼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하고 있느냐의 불신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OECD에 비해서 뭐 숫자가 많다 적다 이렇게 숫자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 그럼 OECD 국회의원들만큼 당신들이 그만큼 잘하요?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러한 숫자 자체가 많다 해서 꼭 선진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를 말씀하셨는데요. OECD 국가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이렇게 누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의전 차량 같은 거 나오지 않고요, 비즈니스 타지 않습니다. 왜 그 부분은 싹 빼고 인원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번 나왔지만 한 번도 내려놓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수를 늘리자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막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국민정서법상 진짜 통과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자, 문재인 대표 오늘 400명으로 늘리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안철수 후보 시절,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당시에 후보 단일화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이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이때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의원 정수를 한 100명 줄이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정치가 제대로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재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방향이지. 문안들을 보면 전체 그 국회 정원은 조정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늘린다 또는 줄인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늘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줄이는 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예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시청자 질문을 또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얼마나 될까요? 딱 300명 아닐까요? 예, 국회의원 보수와 특권을 줄이든지 덴마크처럼 무보수로 봉사하게 한다면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이 덴마크에서는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세금 더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늘려도 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덴마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스웨덴의 경우도 거의 그 무보수 자원봉사에 가까워서 국회의원 그 공천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할 날에서 그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보면 국회가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큼 충분히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로 거듭난다면 뭐 어떻습니까? 한 500명 돼도 예. 봉사하는 일꾼이 그만큼 많다면 국민이 박수치겠죠. 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를 국회가 더 잘할 것입니다. 예. 이남희 팀장,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느 나라의 국회의사당일 텐데 여기 사람들 부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표정들이 좀 독특합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덴마크 네. 국회의사당 현관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4명의 사람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는. 아, 이게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군요. 왼쪽 이가 아프다. 예. 머리가 아프다. 네. 귀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정말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렇군요. 조각이 바로 그 덴마크 국회의사당 현관에 바로 저렇게 조각이 돼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예. 여기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출근할 때부터 매일요. 그리고 덴마크 국회의원은 181명이거든요. 181명인데 여성 의원이 전체 40% 정도라고 하고요. 네. 이건 뭔가요? 이게 자전거밖에 없는데. 저는 국회에서 맨날 까만 세단 승용차만 봤는데 바로 네. 국회의원들이 타고 출퇴근하는 자전거입니다. 그렇군요. 저건 제가 네. 직접 가서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정말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요. 전철을 타고 다니고요. 독일의 국회의원들도요. 절대 세단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1000명 해도 좋아요. 무보수라면. 그리고 비즈니스 타지 않고 특권 누리지 않고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뭐 300가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특권을 정말 싹 다 내려놓는다면 400이 아니라 1000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고 인원만 늘리려고 한다면요. 국민들도 속지 않을 겁니다. 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주유소가 기름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보통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 차에 기름 넣을 때는 굉장히 기름 싼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국회의사당 앞에 주유소는 어떤 기름을 얼만큼 넣어도 아무리 비싸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값을 올려도 뭐라 그러질 않아요. 그 세금으로 넣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값을 올리고 거기에는 사은품이 굉장히 많아요. 와인도 예. 주거든요. 예, 참 그분들도 참 영업 전략 잘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을 그렇게 비싸게 넣어도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비싸게 그동안 주유 기름값을 받았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죠? 평균 1,470원 아니면 1,515원 하는데 거기는 1,800원이 넘어도 사람들이 주유를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국회의원의 특권 다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박수 받는 국회의원이 되는 날 우리 국회 500명, 6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